안녕하세요. 휴먼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국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수술 후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다양해지고 환자분들의 개인 맞춤형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쓸 때와 실리콘을 쓰지 않을 때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실리콘을 쓸 때에는 귀연골, 비중격 연골 같이 쓸 수 있게 되고, 실리콘을 쓰지 않을 때에도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 코 안쪽에 있는 연골은 필수로 쓰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귀가 조금 아프고 코 안쪽에 피가 고이지 않도록 솜을 넣어놓기 때문에 코로 숨쉬기가 조금 힘들고, 그 솜 때문에 간혹은 재채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실리콘 보형물 혹은 이식된 연골이 흔들리지 않도록 테이프로 한 겹, 두 겹 정도 테이핑을 해놓기 때문에 조금 눈뜨기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 안쪽에 솜을 빼고 귀 쪽 소독도 조금 가볍게 해드리게 되면 2, 3일 내에 금방 편해지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은 코 안에 있는 솜을 오래 놔둘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코 안에 솜이 꽉 막혀 있다면 숨 쉬는 게 불편하고 재채기가 나오고 음식을 먹어도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맛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코 안쪽에 솜을 빼더라도 안쪽에서 피가 고이지 않게 이중으로 처리를 해놓기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코 안쪽에 있는 솜은 빼도 되겠습니다. 코 수술 후에 환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코 안쪽에 막아놓은 솜이 있으니까 이거 빼드리면 숨쉬기 편해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걸 빼고 나서도 안쪽에 코가 좀 부어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에 이런 붓기가 일주일 이상 가지는 않고 2주 혹은 한 달이 됐는데도 코 막힘이 점점 심해진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오히려 수술 전보다 숨쉬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은 코 수술 후의 붓기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금방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붓기가 안 빠지면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뭔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안쪽에 피가 났거나 염증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 보통 5일에서 7일 사이에 붓기가 많이 빠지고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거의 다 많은 붓기가 빠져서 환자분들이 붓기를 잘 만져도 모를 정도가 되기는 합니다. 수술한 다음에 잘 때에는 조금 머리를 상체를 좀 들고 자는 것이 아무래도 배출을 조금 더 쉽게 해줘서 붓기 빠지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붓기를 빨리 배출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냉찜질은 더 붓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술한 다음에는 온찜질을 할 때는 너무 뜨거운 것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술 후 온찜질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에는 많은 방법으로 배출이 잘 되게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냉찜질을 통해서 멍이 좀 덜 들게, 멍이 퍼지지 않게 이 정도까지만 관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 수술을 하더라도 봉합사가 다 봉합되어 있고 안쪽에는 또 녹는실로 2중, 3중으로 봉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닿는다고 해서 상처에 물이 들어가거나 감염이 생길 위험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테이핑을 해놓고 고정해 놓은 장치가 너무 많이 젖으면 고정력이 떨어지고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이핑을 해놓은 그 부위만 피해서 세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5일 정도면 테이핑도 다 떼고 봉합사가 있더라도 거의 다 제거할 수 있으니까 5일 정도 후부터는 편하게 세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화장 같은 경우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코 수술하게 되면 안쪽에서 선크림 바르는 거, 얼굴 쪽에 선크림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눈화장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씻을 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5일에서 7일 후에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화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통증은 보통 수술한 다음에 2주에서 3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귀 수술을 하고 귀연골을 뗀 경우에는
귀 안쪽에 퍼티라는 제품으로 조금 보강을 해줘서 스플린트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양도 변하지 않고 그쪽으로 혹시라도 누워서 자더라도 좀 덜 불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두꺼운 연골을 조금 더 많은 양을 채취하기 때문에 보통 2주에서 3주까지는 조금 통증이 있고, 늑연골을 뗐든 귀연골을 뗐든 흉터는 2달에서 3달을 지나면서 많이 흐려지고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보통 귀연골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서 떼기 때문에 특별한 흉터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귀 뒤쪽은 보통의 경우에서는 상처가 조금은 덧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건강 관찰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늑연골 같은 경우는 한 2cm 정도의 절개창을 통해서 한 5cm까지의 늑연골을 떼기 때문에 처음에는 흉터가 조금 빨갛고 2달, 3달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집니다. 당연히 흉터 연고, 흉터 테이프를 붙이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형 코 성형을 하게 되는데, 실은 예전에 비개방형 코 성형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플랩이라고 하는 피부 피판을 한번 들었다가 놓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그 들린 피부의 피판이 안착이 돼서 내 피판처럼, 내 피부처럼 안착되고 안정화되는 시기가 1달 정도는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회복 기간을 거쳐서 2달 이후부터는 코 관리를, 피부 관리를 시작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은 실리콘 보형물을 쓰든지 아니면 연골 이식을 했든지 충격에는 처음엔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고, 수술 후 직후 한 달에서 2달까지는 조금 조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리콘이 들어가면 내 몸에서 피막을 만들고 안착되는 시기까지는 일단 2달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는 크게 다치는 게 코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에, 수술 초기에 2달까지는 조그만 작은 충격에도 실리콘이 흔들리거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성형 수술이 점점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재료에 대해서는 점점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실리콘 보형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끝에는 다른 것 말고 자가연골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연골 중에서는 귀연골, 비중격, 늑연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호도에 따라 다르고 환자분들이 원하는 코 모양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대신에 확실한 건 어떤 연골이 제일 좋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수술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고 올바른 재료를 선택해서 내 코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 성형 후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먼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국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